봅시다.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질문 올라가니까. 오케이. 자, 첫 번째 룬별 특징. 감전 라이즈. 감전 라이즈 어떨 때 쓰는지. 아, 이거 프리스타일러 하니까 좀 어렵네. 일단 감전 라이즈 보통 근접, 주도권, 팀 조합이 공격적일 때 예시, 탈론, 파사딘, 또 뭐 있을까? 특패, 뭐 기타 등등. 특패는 좀 예외예요. 원거리 상대인데 특패는 좀 감전 들어주면 좋으네요. 그리고 기발 르블랑 필수. 기발 르블랑은 필수입니다. 그 기발 르블랑 상대는 무조건 감전 라이즈예요. 제가 지금 요즘 최근에 진짜 많이 만나면서 느낀 건데 기발 르블랑은 무조건 감전으로 패야 돼요. 난입이나 유성으로는 유성은 괜찮긴 하겠다. 난입으로 절대 안 돼요. 아, 야스오 요네 무조건이야. 야스오 요네 무조건. 이 챔피언 상대로는 그냥 무조건. 이유도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야스오 요네도 절대로 난입이랑 유성으로 못 이겨요. 아, 유성도 일단 괜찮긴 해. 유성도 이길 수 있어. 근데 감전으로 패야 돼요. 안 그러면 얘가 1100원 모으고 공속신 뜨잖아? 그때부터 억제가 안 돼요. 절대로 못 밀어내. 라이즈가 하루 종일 참아줘야 되는데 감전을 들면 첫 기한에 공속신도 못 띄우게 할 수 있을 뿐더러 공속신 떠도 라이즈 쪽에서 짧게 감전만 때리다가 들어올 때 감전 점화로 킬각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난입이다. 그럼 못 도망치고 하루 종일 참아줘야 돼. 도망도 어차피 못 쳐. 얘네 돌진기가 너무 좋아서. EWQ 난입으로 도망쳐봤자 하루 종일 참아줘야 돼. 근데 먼저 감전으로 패면은 라이즈 쪽에서 주도권 갖고 와서 그거 가지고 게임 굴릴 수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이야. 저는 무조건 야스오요네는 감전으로 상대해요. 탑은 좀 예외예요. 이게 근데 이거 진짜 설명하기 어려운 게 다 달라. 탑이랑 미드도 다르고 탑에서 만나는 야스오랑 미드에서 만나는 야스오 완전 다르고 내가 미드에서 이렐리아 밴 안 하잖아요. 유성 점화로 이길 수 있으니까. 탑에서는 무조건 밴하는 것처럼 탑이랑 미드도 다르고 이거 좀 설명하기가 어렵네. 일단 그냥 짧게 일단 이렇게 해주고 난입. 일단 룬 그냥 적당히 짧게 특징들만 말씀드릴게요. 보통 후반 보는 조합 또는 벽 같은 상대, 탱커류, 아예 못 이기는 상대 이럴 때 들어요. 예를 들면 라이즈보다 사거리가 말도 안 되게 높은 친구들. 예시. 보통 미드 옛날에 엄청 나왔던 애들 뭐냐. 갈리오도 옛날에는 감전으로 갭했는데 요즘은 안 뚫리더라고. 얘도 갈리오도 요즘 난입 들어야 되고. 그리고 갈리오, 그 다음에 크산테. 좀 느낌이 오죠? 챔피언들 예시들 보면 미드 세트 같은 애들 좀 많이 있었던 옛날에 미드 세트 좀 벽 같은 애들. 아무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런 탱커류, 기타 탱커류. 얘네들 상대로 왜 이렇게 되냐면 얘네들 때려서 피 깎는 것보다 라이즈 마나가 더 많이 달아요. 감전을 들든 유성을 들든 효과가 아무것도 없어. 절대 안 뚫려요. 얘네들은 라이즈가 극한으로 뭐 평타까지 잘 섞어가면서 때려도 압박이 안 돼요. 그냥 얘네 집 갔다 오면 라이즈는 그냥 힘 빠져서 나가 떨어져. 그래서 얘네들 상대로 그냥 아싸리 야 그래 너도 CS 먹어 나도 CS 먹을게 하고 후반 한타를 보고 로밍으로 승부하는 편이죠. 그럴 때 난입을 들어요. 다음 유성 라이즈. 얘는 그냥 딱 하나예요. 감전으로 못 이기는 또는 상대할 수 없는 사거리 긴 메이지 챔프 카운터용 딱 이거 하나예요. 유성 라이즈는 이거 쓸모가 딱 이거 하나예요. 감전으로 못 이기는데 이겨야 돼. 내가 누우면 안 돼. 난입으로는 안 돼. 그럴 때 유성 라이즈 들어요. 예시 챔피언으로는 빅토르, 오리아나, 아지르. 아무튼 이런 류. 라이즈보다 사거리긴 메이지 챔피언 카운터용으로 무조건 듭니다. 이유는 감전 라이즈로는 평 더블 평이 기본이에요. 얘는 평 더블 평 콤보가 제일 베이스 콤보인데 이걸 하려면은 이 사거리 긴 챔피언들 상대로는 나는 평 더블 평 3대 때렸잖아. 얘네는 나올 때 5대 맞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안 돼. 얘네가 라이즈보다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애초에 들어가는 순간 한 대 맞고 나오는데 한 대 더 맞아야 돼. 나는 3대 때리면서 쟤네는 5대 때려. 그래서 얘네들은 짧게 평 더블 평이 아니라 그냥 딱 W만 치고 빠지던가 평 W만 하던가 W 평만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짧게 되게 얘네들 상대로 유성 라이즈로 킬각 진짜 쉽게 나와요. 내가 좀 많이 보여줬어요 방송에서. 일단 룬별 특징은 어떻게 써야 될지는 이건데 이 룬 안에서의 디테일은 또 다 달라요. 운영법. 이 감전 라이즈 자 어떻게 쓰는지 알겠어. 그래 어떻게 언제 쓰는지는 알려줬으니까 알겠어 이제. 그럼 이제 탈론 상대로 감전을 했을 때 어떻게 써야 되고 특패 상대로 감전 라이즈 했을 때 어떻게 기발 라이즈는 또 어떻게 야소 상대는 또 어떻게 다 다릅니다. 유성 상대로도 유성 라이즈로도 아니 그러면 뭐 바로 딜견 걸면 되나요? 아니면 언제 딜견 걸고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이런 디테일이 또 다 다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룬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말씀드렸고 이제 댓글을 좀 볼게요. 룬별 특징 알려주세요. 이 정도는 좀 짧게 해드리고 탑라이즈 유저인데 탑라이즈보다 미드라이즈가 더 좋은 이유가 있나요? 자, 탑 vs 미드 차이점. 탑의 장점과 단점을 알려드릴게요. 탑의 장점 일단
탑의 장점 일단 웬만한 근거리 챔피언 상대로 주도권 갖고 올 수 있고 초반에 웬만해선 탑에서 보면은 탑 챔피언들 보잖아? 그러니까 그 롤 이제 큐 잡혀가지고 그 라인 선택해서 챔피언들 구성 목록 볼 수 있잖아요. 큐 잡히면 딱 미드 누르면 미드 챔피언 나오고 탑 누르면 탑 챔피언 나오잖아. 그때 탑을 눌렀을 때 라이즈로 아 얘네는 만나면 숨막히겠다 싶은 애들이 별로 없어. 미드는 좀 숨막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탑 보면은 숨막히는 애들이 딱히 없어. 그냥 얘도 그냥 무난하고 지든 이기든 그냥 어느 정도고 탑상 웬만한 상대로 주도권을 갖고 올 수 있고 별로 없지만 극상성일 경우 정말 하루 종일 팰 수 있음. 갱 당해도 팸. 진짜 그 정도예요. 이 정도라 이게 탑의 장점이긴 해요. 좀 그리고 미드에 비해 좀 더 수월한 파밍. 이게 무슨 소리냐면 미드는 위에서 정글 내려오지 아래에서 서포트 올라오지. 이런 로밍의 변수들이 있는데 탑은 올 수 있는 라인이 아래 하나잖아. 그 아래에만 와드 받고 적당히 내가 라인 컨트롤하면은 라이즈는 진짜 안 죽을 수가 있어요. 안 죽으려면 진짜 안 죽을 수 있어. 그래서 탑의 장점은 이게 좀 커요. 탑에서 내가 탑 라이즈를 했을 때 단점 제일 극명하죠. 웬만한 돌진기 있는 브루저한테 진다. 웬만해선 다 져요. 리브는 이겨. 카밀 힘들고 돌진기는 브루저 이렐 힘들고 레넥톤 힘들고 근데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이게 라인 컨트롤이 돼서 사실 이건 잘하면 사실 이거 다 단점 없긴 해. 잘만 하면 나는 레넥톤 만나도 얼만큼 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 단점 제일 큰 단점이죠. 캐리가 안 돼요. 제일 큰 단점이에요 이게. 내가 주도권을 잡았어. 그래 극상성 만나서 뭐 내가 상대 탑 밀어넣고 내가 뭐 뭔가를 좀 더 하고 싶어. 그래 봤자 미드 로밍이랑 정글 그 교전 봐주는 거 그리고 협곡 전령 이게 최대치예요. 탑에서의 캐리는. 근데 미드는 반대로 내가 상대 미드 라인을 박아 넣었어. 내가 이겼어. 정글 잡아줄 수 있지. 탑 로밍 가줄 수 있지. 바텀 로밍 가줄 수 있지. 시야 내가 먹어줄 수 있지. 그냥 다 돼요. 미드는 할 수 있으면 진짜로. 이게 미드랑 탑의 차이점이랑 장단점이죠. 아 또 있다. 반대로 극상성 만나면 숨도 갱 와도 이게 반대도 똑같아요. 여기 봤죠? 극상성일 경우에 상대 갱이 와도 내가 패요. 예를 들면 리산드라, 티모 이런 애들 상대로 라이즈가 이기는 상상이거든요. 얘네들은 상대 갱이 몇 번을 와도 난 이길 자신 있어. 캐넨도 어제 캐넨한테 갱당해서 3번 죽어도 캐넨 쏠킬 딴 거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아 그냥 극상성 상대로는 갱을 몇 번이 와도 이겨요. 근데 반대도 똑같은 게 문제야. 내가 그래서 이레를 배내요. 탑에서. 아무리 갱으로 와서 이레를 몇 번을 잡아줘도 이렐이 그냥 라이즈 싸봐먹어요. 진짜로. 그냥. 그래서 이레를 배내야 돼요. 탑에서는. 우리 정글이 탑에다가 갱을 3번이나 쏘줬어. 근데도 지는 게 이렐이야. 그게 탑이야. 장점, 미드의 장점. 제일 첫 번째, 그냥 캐리력 높음. 초반 영향력. 제일 큰 장점이죠, 이게. 그리고 지는 상성도 웬만한 파밍이 가능함. 탑에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극상성 만나잖아요. 라인 관리 못하잖아. 그럼 가불기 걸려요. 라인을 당겨? 그럼 너 다이브야. 라인을 밀어? 너 프리징이야. 이게 탑의 제일 큰 단점인데 이 극상성을 만났을 때 뭐가 안 돼요. 그냥 파밍도 안 돼? 뭐가 안 돼. 그냥 혼자 썩어요. 정글 블루자니 와서 잡아주거나 라인 풀어줘도 이미 손해야. 잡아도 난 못 이겨 어차피. 그럼 진짜 피 말리는 거거든 탑에선. 근데 미드에서 이를 만나잖아요. 그냥 라이즈가 나 안 죽을래 하면 안 죽을 수 있어요. CS도 어차피 다시 당겨줘. 프리징도 못해요 미드는 웬만해서. 이게 장점입니다 미드는. 그러니까 이를 만나도 내가 못 이겼어도 파밍이 돼요 미드는. 최소치로. 근데 탑은 라인을 당겨도 다이브 당하고 라인을 밀어도 프리징 당하고 그냥 가불기예요 탑은. 이게 장점의 끝이야 이게. 단점 난이도가 좀 더 높다. 난이도가 높아요. 로밍. 심지어 상대 탑이 퀸이잖아? 탑도 로밍을 와. 정글, 탑, 서포터 다 생각해야 돼요. 정말 머리가 아파요. 머리를 잘 써야 돼. 그리고 로밍 심지어 정글 템포까지 맞춰서 움직여줘야 돼.
이거는 뭐 전라인에 해당되긴 하는데 예를 들면 탑은 우리 정글이 아래잖아? 그럼 빠져있고 우리 정글이 위잖아? 그럼 반대로 세게 나가주고 이런 게 필요한데 미드도 뭐 똑같긴 해요. 우리 정글이 내 근처다? 좀 더 세게? 우리 정글이 좀 나한테 멀다? 좀 더 약하게 이건데 기본이. 근데 얘는 미드는 좀 더 빡세요 탑보다. 탑은 그냥 명확하잖아. 우리 정글이 미드 라인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왔어. 그럼 세게 가면 되고 미드 라인을 기준으로 내려갔어. 그러면 약하게 하면 된다. 이건 뻔하잖아 탑은. 근데 미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정글이 턴을 쓴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카정을 간다든지 용을 친다든지 뭐 바텀 갱을 친다든지 뭔가 움직임을 할 때 그러니까 정글 빼먹는 거 말고 다 정글 먹는 행동 말고 모든 행동을 다 보면서 움직여줘야 돼. 탑은 그냥 우리 정글이 미드라인 기준 아래 있네? 그럼 난 정글 신경 안 써야지? 이게 되는데 미드는 정글이 하는 행동 다 템포를 따라가줘야 돼요. 그래서 개빡세요. 이게 미드랑 탑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장점 여기서 좀 더 잘 풀렸을 때 게임을 정말 쉽게 이길 수 있어요. 물론 정상적인 게임 기준. 이건 좀 커요. 내가 잘 풀렸잖아.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아져요. 아까 말했던 옵젝, 라이즈가 컨트롤할 수 있지. 용이랑 전령 다 라이즈가 컨트롤 돼요. 탑 주도권이 있어도 내가 가서 죽여주면 돼. 바텀도 똑같아요. 정글끼리 교전도 라이즈가 다 갈 수 있어. 궁으로 가주면 되고 심지어 미드 잡고 정글이랑 바로 같이 궁 타고 바텀 가면 거의 웬만해선 킬 나와요. 다이브도 쉬워. 나이스. 일단 얘를 먼저 잡고. 진짜 장점이 말도 안 돼요. 한 번 풀렸을 경우에. 내가 그래서 웬만해선 미드 라이즈면은 정글 보고 라이즈를 먼저 풀고 게임을 해라라고 말하는 게 이것 때문이야. 그냥 무조건 미드를 먼저 풀어주잖아? 심지어 로밍 형 챔프를 먼저 풀잖아?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져. 미드랑 같이 정글이. 근데 미드가 죽고 있는데 미드 버리고 바텀 파잖아? 그거 한순간이야. 상대 미드 다시 그냥 정글이랑 같이 우리 바텀 또 죽여버리면 되는 거라서 그냥 무조건 미드가 제일 최우선이라고 봐요. 저는 게임에서. 일단 이거 정도. 자, 다음 질문 봅시다. 룬벨 특징 해결. 탑라이즈, 미드라이즈 오케이. 챔피언별 상대법. 이건 너무 많은데? 이거 하려면 하루 잡아야 돼. 컨텐츠로 하려면. 근접이랑 원거리랑 상대할 때 룬은 어떻게 하나요? 이거는 아까 이거 설명에서 나왔죠. 근접일 때는 웬만해서 감전이고 원거리일 때 웬만해서 유성이다. 근데 원거리 사성에서도 못 이기는 애들 약간 제라스 이거 추가해야겠다. 제라스, 벨코즈, 기타 등등. 여기 아예 못 이기는 상대 가로치고 포킹 사거리 이거 포함돼요. 제라스, 벨코즈 얘네들 상대로 유성도 안 돼요. 아까 말했지. 그나마 빅토르, 오리아나, 아지르는 그나마 상식선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딜교환이 되는 니네가 나 때리면 나도 때릴 수 있는 선에 들어오는데 얘네들은 지들만 때려요. 얘네들은 그냥 아예 못 때려. 얘네들이 맘먹고 살이잖아? 감전이든 유성이든 못 죽여요. 얘네들도 똑같이 그래 니네 CS 그냥 뒤에서 먹어라. 난 난입으로 로밍 갈게. 아니면 성장할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감전, 난입, 유성. 자, 다음 질문. 챔피언 아까 그래서 챔피언 상대법은 그냥 오늘은 못할 것 같고 그냥 진짜 궁금한 챔피언 한두 개는 내가 해드리고 갈게요. 빅토르보다 저티어 구간에서 요네, 이렐, 사이언, 트런들이 나오던데 하나만 정해요. 그럼 하나만. 야쏘, 요네, 야쏘, 크산테 정리가 안 됨. 난입으로 상대한다. 감전 라이즈하고 만약 라인전에서 주고 또건을 못 가져가면 킬을 땄을 때 킬을 못 땄을 때 그러니까 망했을 때 감전 라이즈를 망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맞아요. 이거 단점이 명확해요. 여기서도 아까 말했잖아. 감전 라이즈도 디테일이 있다고. 유리할 때 운영법이랑 걔 망했을 때 운영법이 또 달라요. 이게 진짜 한도 끝도 없어. 라이즈로 나 하루 종일 떠들 수 있어. 라이즈로. 이 감전 라이즈 망했을 때를 알려드릴게요. 감전 라이즈로 망했을 때 그냥 버스 모드로 바뀌면 돼요. 예를 들면 대충 갱 3번 당하고 다 당해버리고 그냥 망했을 때 아예 썩어버렸을 때 보통 템트리부터 바꿔요. 내가 진짜 존냐를 개 싫어하거든요. 템트리부터 약간 버스 타는 템트리로. 예를 들면 만년설이 가고 존냐는 에바야. 이코어로 대천사 그냥 이것까지 일단 기본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급하면은 바로 존냐 초식이라도 올려주죠. 대천사 존냐 무조건이에요. 저 이렇게 가요. 망했을 때 치감 정도. 여기서 상대가 뭐 소르카, 유미 또는 아트록스, 상대 정글 뭐 사일러스, 상대 미드 뭐 피읍 있는 애들 뭐냐 요네로 피읍 가. 가끔 요즘 요네 피읍 안 가가지고 모르겠는데 좀 치감이 필요하다? 그럼 치감을 좀 앞으로 당겨요. 이거를 좀 앞으로 당겨가지고 여기다가 박아놔요. 이렇게 가요 보통. 이렇게 가고
이 정도 왔을 때 게임이 보통 끝나거나 아니면 게임이 역전됐던가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여기서 데캡을 갑니다. 그래서 야, 얘 개무시했던 족밥 라이즈가 어느새 눈 떠보니까 데캡까지 떠있네? 무시하고 한 대 맞았더니 죽었네? 이런 식이야. 그래서 저는 네, 이게 보통 망했을 때 템트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갔을 때 어떻게 하냐? 운영법으로는 망했잖아. 미드가 망했는데 게임이 안 끝나. 서렌이 안 나와. 그 이유가 뭐겠어? 잘 큰 놈이 하나 있다는 거야. 정글이든 원딜이든 탑이든. 그럼 잘 큰 우리 통나무 들고 있는 챔프 옆에서 속박 넣어주고 만년설이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가 끊어주고, 예를 들면 우리 원딜이 잘 컸어. 그럼 원딜보다 앞에 있어요. 원딜보다 앞에 있으면서 나한테 어그로 끌릴 거 아니야. 그러면 날 뚫고 그래야지 원딜을 잡을 수 있잖아. 그럼 날 뚫으려 할 때 존예로 한번 캐리보다 앞에서 어그로 끌면서 앞에서 존예로 어그로 이런 식으로 시간 끌다가 성장하고 갑자기 캡으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망했을 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감전으로 망했을 때는. 책 하나 쓰시죠. 나 진짜 책 쓸 자신 있어요. 이거 너무 많다. 자크, 사이온, 다리우스는 난입이 필수 아닌가요? 얘도 여기 포함돼요. 다리우스 봐봐. 감전이냐 유성. 근데 전 옛날에 유성으로 그냥 죽였어요. 탑에서도. 유성 들고 패어. 지금 맞는다고 하면은 그냥 난입 들고 같이 반반 파밍 할 것 같은데 전 다리우스 상대로 그냥 둘 중에 하나예요. 난입 유채 들어서 너 유채 키면 나도 유채 키고 같이 그냥 파밍. 라인 컨트롤도 쉽거든. 다리우스 상대로. 그래서 다리우스 상대로는 난입 유채하러 파밍하던가 유성 점화로 죽여버리던가 둘 중에 하나였어요. 왜 유성이냐면 감전이라 왜 유성이냐. 아까 말했던 평 더블 평 콤보를 하잖아요. 얘 상대로. 그럼 2로 끌려. 그래서 W만 찔끔 때리고 빼야 돼. 다리우스 상대로는. 찔끔찔끔 빼야 돼. 감전으로 세대 때리고 있잖아? 그러면 눈앞에서 끌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리우스 상대로는 두 가지 상대법이 있어요. 유성 점화냐, 난입 유채하냐. 쿨감신이랑 마간신 초반에 고르기 너무 어려워요. 쿨감신, 마간신 이거 질문 좋다. 쿨감신 vs 마간신. 이거는 근데 질문이 좀 나한테 들어온 게 문제야. 나는 그냥 100% 마간신이라 쿨감의 장점 뻔하죠? 그냥 빠른 쿨로 여러 번 스킬을 맞춰서 상대를 잡아낸다. 이게 장점이죠. 근데 단점, 상대가 오래 살아남는다. 이게 문제예요. 쿨감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요즘 지금 나오는 챔피언들 봐봐. 마간신으로 개패나야지. 쿨감 내가 돌리면서 카이팅 해가지고 EW 한 대 더 쓰고 EQ 계속 짧게 한 대씩 더 때린다? 나는 안 된다고 봐. 그래서 마간신이 한 콤보 안에 이게 문제야.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면 마간신은 Q, EQ, WQ 예를 들면 그냥 기본적인 풀딜 콤보죠. Q 3번 쓰는 제일 라이즈가 바로 극딜 땡겨올 수 있는 이 콤보는 쿨감신을 가든 마간신을 가든 바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Q, E 누르고 Q 쿨 바로 초기화되고 Q 다시 누르고 W 쿨 눌러서 바로 Q 쿨 다시 또 초기화시켜서 다시 Q 누르고 이 콤보는 쿨감신을 가든 마간신을 가든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마간신으로 데미지를 올릴 수 있어. 근데 쿨감신은 장점은 여기서 다음 EQ까지 연결을 좀 더 시킬 수 있다는 건데 이 마간신은 이걸로 죽일 수 있어요. 이걸로 그냥 상대 챔피언 끝낼 수 있는데 쿨감신은 EQ까지 한 번 더 눌러줘야 돼. 그게 문제예요. 이게 내가 스킬 정확도 맞추는 거에 자신이 없다. 그럼 쿨감을 가면 되는데 자신이 있어. 그러면 저는 그냥 마간신이 좋다고 봐요. 웬만한 경우에서. 장점, 한 콤보 내로 상대 챔피언을 잡을 수 있다. 단점, 스킬을 한 번 만약에 근데 못 맞췄을 경우 딜로스가 심해 망한다. 스킬 적중률에 따라서 난이도가 좀 있다. 이 차이가 있죠. 자, 또 뭐가 있을까? 일단 쿨감신 마간신 질문은 여기까지. 자, 다음. 감전라이즈 세부르는 뭘 골라야 될까요? 이거는 그냥 정해져 있어요. 전 안 바꿔요. 무조건 이거야. 이거는 뭐 예시가 하나밖에 없어. 자,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세요. 무조건이야 이거. 이거 아니면 나 인정 안 해. 감전라이즈 들고 뭐 쿨감을 챙기겠다느니 뭐 나 진짜 인정 안 해요. 뭐 이렇게 하겠다느니 다 안 돼. 무조건 이거야. 이거에다가 시작템 부패 물약. 그냥 무조건이에요. 유성도 똑같아. 그냥 불은 다 이렇게 그냥 고정으로 들고 가세요. 무조건이야 이거. 바꾸지 마. 그리고 나 유성도 똑같습니다. 여기 그대로 이거 하고 부패 물약. 무조건이야. 안 바꿔요. 상대가 뭐 다른 챔피언 상대가 뭐든지 간에 애초에 상대 조합 보고 감전을 이미 선택했잖아. 그럼 감전은 무조건 이거고 유성은 무조건 이거야.
상대에 따라서 뭐 박마저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무조건 여기서 안 바뀝니다. 시작템 무조건 부패 물량. 오케이? 그냥 탑 갈래요. 극성상 나오면 자카하면 되지 뭐. 아주 똑똑한 생각입니다. 자, 라이즈로 하드 캐리 챔피언이 될 수 있나요? 그걸 말해주려고 내가 저번 이 룬마주 키우기를 했던 거예요. 컨텐츠로서 증명해주고 싶어서. 이 계정이 플레이 1위였거든요. 내가 일주일 만에 마스터 승격전까지 올렸어. 7일 만에. 그게 무슨 소리냐? 실력만 있으면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증명하고 싶어서 했던 거야.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챔피언에 한계가 있으면 못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거가 아니다. 실력만 있으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도전했던 거고, 솔직히 좀 마지막 막바지 와가지고 저 어뷰징 놈들만 아니었으면 난 마스터 갔다고 봐. 아무튼 이 질문은 가능하다. 캐리가 되긴 하는데 굳이 추천은 안 할게요. 부시골에서 내가 하드 캐리 하고 싶은데 라이즈를 한다? 좀 힘든 길을 선택하는 거죠. 굳이 내가 양악한다. 그래, 흔히 말해서 양악하고 싶은데 라이즈로 양악한다? 좀 이상하죠. 그냥 카타리나, 이렐리아, 하이티어는 그냥 억지 킬각이 되는 게 필요합니다. 억지 킬각. 그냥 상대가 기를 쓰고 내가 안 죽을래 해도 죽일 수 있는 챔피언들이 빛을 발해요. 하이티어는 그냥 킬 먹고 그 골드 가지고 게임 굴리는 게 최고지. 이 라이즈처럼 얘는 디테일한 운영이 필요한 애들이라 하이티어에서는 좀 힘들어. 부시골에서 오히려 카타리나가 승률이 높을 수 있을지언정 올라오면은 내가 티어를 올리잖아? 나라면은 부시골에서는 카타리나 할 거야. 근데 플렉 구간 와서부터는 라이즈를 할 것 같아요. 플렉 구간부터는 라이즈가 좀 더 이기기 쉬워. 반대로 부시골에서는 라이즈보다 카타리나가 더 이기기 쉽고. 그럼 좀 달라요. 좀 티어에 따라서. 영겁, 그리고 영겁 그냥 개쓰레기. 이거 그냥 정했어. 이거 아예 안 가지마. 자, 다음 질문. 상대가 CC가 정말 많아도 마간신인가요? 헤르메스는 아예 배제인가요? 이거 중요해요. 자, 마간신 vs 헤르메스. 이거는 상대 조합을 보고 이건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난입이잖아요. 무조건 헤르메스야. 이 질문에서 내가 룬 따라 달라요. 난입이면 무조건 헤르메스고 감전이나 유성이면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상대 조합이 뭐 미드가 트페야. 서포터도 레오나고 벌써 좀 숨막히죠. 그냥 다른 신발 헤르메스 아닌 신발로 상대하니까 벌써 숨막히잖아. 트페에 레오나. 아무튼 이런 조합일 때 난입이면 무조건 헤르메스지만 감전일 거나 유성일 때는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라면은 일단 마간신을 가긴 가는데 좀 조합이 아니야. 인게임 느낌으로 가야 돼. 이건 좀 애매해 말하기가. 인게임 느낌인데 내가 지금 인게임에서 레오나가 달려오잖아. 한 방에 터트릴 수 있고 쟤네가 나한테 쫄아 있고 내가 뭔가 자신이 넘친다. 그런 마간신인데 상대가 대놓고 나만 노리고 뭔가 좀 스킬들이 나한테 뭔가 들어오고 있어. 골카도 옆에 몇 명 있는데 나한테만 써. 레오나 궁도 뭐 나한테만 떨어지고 뭐 레오나가 자꾸 로밍을 와. 그런 경우에다가 심지어 상대 정글도 AP야. 상대 미드도 AP고. 그럴 경우에는 감전이나 유성으로도 헤르메스를 가겠지만 그냥 대부분 7대3 비율로 마간신을 가요. 감전이나 유성일 경우에. 그러니까 일단 패 넣어야 돼. 내가 뭐 헤르메스로 CC를 뭐 한다? 그거는 와드로 상대 오는 거 파악해서 내가 이 CC를 맞고도 플래시를 안 쓰고 살아갈 수 있다 싶을 때 압박을 넣고 이런 디테일이 필요한 거지. 이게 디테일이야 이것도 다. 이게 말로는 설명하기 힘들다. 보니까. 이게 다 포함돼 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상대 헤르메스를 안 가고 마간신이잖아? 마간신 들고도 상대가 골카를 들고 나한테 다가오고 있어. 근데 이걸 맞아도 상대 정글이 없어. 그럼 내가 이겨. 그럼 마간신을 들어요. 근데 헤르메스를 안 들고 마간신이야. 근데 골카를 맞아. 근데 상대 정글을 계속 오고 내가 이게 파악이 안 돼. 상대 정글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냥 맞고 그 다음 봐야 돼. 그러면 헤르메스를 가야지. 그래서 좀 디테일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봐봐. 난입 들어봐봐. 그냥 난입되고 헤르메스 가면 그냥 쉽잖아. 파밍하면 되고 상대 갱을 오든 말든 그냥 빨리 CC 풀고 난입 터트려서 도망치면 되는데 진짜 난이도가 높아요. 감전이랑 유성은. 오케이, 다음 질문. 저는 첫 시작템을 여는 포션 가는데 부패 가야 하나요? 난입이면은 여는 포션도 나쁘지 않은데 감전이나 유성이다. 근데 연우는 간다. 전 인정 안 해요. 그거 진짜 그냥 만약에 나한테 관전 피드백을 요청했는데 그분이 라이즈로 감전을 들었는데 연우 스타트를 한다. 그럼 각오해야 돼 진짜로.
그 사람 나한테 각오해야 돼 진짜로. 내 방송 다시 보기 10번 봐야 돼 진짜. 오케이 하고 다음 질문. 미드 돌진기 있는 암살류 챔피언 상대로 1, 2렙 때 압박해서 라인을 밀리고 라인이 내가 밀어 넣었다 이거죠. 밀리고가 밀어 넣고 3렙에 상대 타워에 박지는 못하고 걸쳐지네요. 박을 수는 없어서 칼보에 와드를 받고 오게 되는데 여기서 갱도 부렸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저 사거리 조절을 해야 되나요? 이거 좀 디테일이 있는데 이것도 디테일 들어가요. 기다려봐. 그냥 이 판을 보자. 봅시다. 자, 근데 유성이네. 그냥 유성이랑 감전이랑 운영 거의 비슷하니까. 애초에 이 판도 감전 들려다가 유성 들었거든요. 잘못하고. 봅시다. 그래서 보면은 이거 좀 이거 방송 켜서 그래. 지금 집중을 안 했는데 집중을 했으면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칼날불에 지금 와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1분 10초에서 20초 사이 1분 15초 정도거든요. 보통 1분 15초 정도에 상대 정글에 와드를 박으러 가야 돼요. 감전이랑 유성은 필수예요. 난입도 웬만해선 하면 좋아. 그 이유가 2렙 때 압박하다가 갱당하면 진짜 터져요. 그거 방지용도 있고 압박하다가 이제 와드를 해야 되잖아. 슬슬 상대 갱 타이밍이잖아. 3렙 찍고 미드 딱 오는 타이밍이거든요. 진짜 빠른 갱은. 그거 방지하려고 와드 하러 가잖아요. 1, 2렙 때 라인 다 밀어넣고 그거 놔두고 이제 와드를 하러 가잖아. 그 순간 감전 라이즈랑 유성 라이즈는 썩어요. 무슨 소리냐면 라인 박아넣고 그거 받아먹고 있는 사이러스 덮해야지. 그 시간에 내가 갱 때문에 무서워서 와드 받고 오잖아. 그때 평타 한두 대 상대 CS 먹고 있는데 평타 한두 대 못 넣잖아? 그러면 안 돼. 그래서 1렙 때 1분 15초쯤에 상대 칼부 들어가서 와드를 항상 박는 거예요, 제가. 게임을 보면은 봐봐. 감전이었으면 평 더블 평이지만 유성이라서 더블 평만 짧게 때려주죠. 상대가 CS 먹을 때마다 한두 대씩 이런 식으로 계속 건드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여기에 칼날브리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와드가 돼 있으면은 이 CS 박아 넣으면서 얘가 이거 먹잖아? 갭해야 돼. 지금 반피 이하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 와드를 안 한 스노우볼 때문에 지금 상대 정글이 어딘지 전혀 파악이 안 돼서 와드를 바꿔요. 이 순간 손해야. 이 무빙 하지 말고 이거 그대로 여기 들어가서 한두 대 더 때렸어야 돼. 사일러스 CS 먹을 때. 이거 지금.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손해 없이 잘 때려놨죠. 일단은. 그리고 지금 여기서 디테일인데 자꾸 윗무빙을 하죠. 이 반 갈랐을 때 아래를 안 가. 반대도 똑같아요. 칼날브리 와드에 돼 있잖아? 그러면 반대로 라이즈가 이 반 갈라서 아래로만 있어야 돼. 반 가르고 위에 있어야 되고. 오케이? 이 와드에 따라서 무빙도 달라져요. 이 디테일을 지켜야 돼. 감전 라이즈랑 유상 라이즈 할 거면. 그래서 지금 CS 먹을 때마다 한 대씩 툭툭 계속 때려줘요. 계속. 지금 봐봐. 그래서 운영법이 또 갈리는데 킬각을 보는 운영법이랑 그냥 너 물약 2개 저거 소모성 물약이잖아요. 충전형 물약이면 웬만해선 킬각을 보고 소모성 물약이면은 너 물약 다 빼. 100원 낭비해 이번 라인전에. 이렇게 하고 보통 만족을 해요. 일단 최소 목표가 너 물약 2개 다 빼. 그 50원 물약 쓰고 가. 집 갈 때. 그게 최소치고 그 다음이 킬각이에요. 운영법으로. 물약 일단 2개 다 뺐죠. 성공이에요. 이번 라인전은. 이건 그냥 이대로 그냥 CS만 다 밀어넣고 집 가도 손해는 없어. 오히려 이득이야. 이 순간부터. 근데 여기서 킬각 운영을 보려면은 계속 건드려줘. 킬각 운영을 봐도 돼. 심지어. 왜냐? 정글이 못 와. 지금. 킬각 운영을 봐야 될 때랑 안 봐야 될 때는 이 킬각을 봤을 때 리스크가 있냐? 딱히 없어. 플래시도 남아있어서 갱 오면 그냥 피하면 되고. 킬각을 봐도 아무런 소모성이 없죠. 그래서 킬각을 봅니다. 심지어 들어가죠. 그냥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여기서 또 디테일인데 이거 점화 타이밍 좀만 못 잡아도 못 잡았거든요. 이게 챔피언별로 디테일이 다 다르다고 한 이유가 지금 사일러스 상대로는 얘 들어오자마자 점화 박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얘가 E를 앞으로 썼잖아. 그럼 얘 들어온다는 거잖아. 무조건 점화 바로 박아줘야 돼. 그냥 W로 피흡하기 전에 치감을 묻혀줘야 돼요. 지금 바로 점화 들어갔죠. 쿨감 돌고 치감 묻었죠. 지금 얘 W 써도 피흡이 반밖에 안 돼. 그럼 얘도 뭐야 피흡 W 피흡 믿고 빠져나가려고 그랬는데 치감 때문에 피흡이 안 돼요. 보면은 봐봐. 피흡이 안 됐잖아. 딱 이 딜 차이, 이 점화 차이 때문에 죽은 거야. 봐봐. 딱 저 점화 치감 때문에
피해 못 해가지고 얘 계산 외로 들어가야 돼. 그냥 사일러스도 들어왔을 때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어느 정도 피업이 있고 이 피업 플러스로 체력을 어느 정도 하면은 살아나갈 수 있겠다 싶어서 들어온 건데 그거 예상 외로 들어가려면은 점화를 바로 박아야 돼요. 근데 반대로 빅토르 이런 애들은 점화를 바로 박으면 도망쳐 버려요. 그냥 풀 쓰고. 얘네들 상대로는 빅토르, 오리아나 이런 애들 상대로는 점화를 마지막에 발라야 돼. 이게 또 달라요. 디테일이 참 어려워요. 진짜로. 빅토르 판 있나? 잠깐만 빅토르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자 봐봐요. 지금 킬각이거든요. 이거 킬각 보는 방법이 이것도 진짜 디테일해. 이거 진짜 어디 가서 못 보는 건데. 이게 지금 킬각 설계 중이에요. 다 이게 지금부터 하는 모든 플레이가 다 킬각이야. 이게 지금 이거 뭐 아닌 것 같지만 마나 130이잖아요. 이것도 방심 유도하는 거야. 상대 빅토르를 하여금. 근데 지금 계산을 하면은 부패 물약, 비스킷까지 합치면은 마나가 거의 300이 있다고 보면 돼요. 지금 보기에는 130밖에 없다고 스킬 3개밖에 못 쓴다고 빅토르는 생각하겠지만 CMR 비스킷이랑 한 번에 충전이 돼요. 반 정도? 그래서 바로 마나가 거의 200 정도 펌핑이 돼. 이미 킬각이에요 이거. 그 저만은 항상 마지막에 W랑 같이 도망 못 치게. 지금 만약에 여기서 점화를 막 박잖아요. 쫄아서 그냥 풀 써서 도망가. W랑 같이 점화를 같이 박아주면 풀 써도 죽는 경우가 항상 내 킬각 보면은 상대가 뭐야 씨발 하고 플래시로 도망가는데 죽어. 점화 때문에. 항상 좀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올 거예요. 내 방송을 보면은 내 킬각 볼 때 항상 상대가 애매하게 피가 남아서 플래시로 도망치려고 하는데 다 죽어버려. 점화로. 아무튼 이런 디테일이 있다는 거. 다음 질문. 무지성 철거 챔피언 상대로 라인을 밀어내야 하나요? 탑. 이건 좀 쉬운데? 무지성 철거 챔피언들 있잖아.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뭐 트린다미어 같은 것들? 뭐 요릭 같은 애들? 트린다미어, 요릭. 얘 공통점이 뭐야? 근거리잖아. 이거 라이즈가 컨트롤이 돼야 돼요. 이걸 질문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컨트롤을 못하는 게 문제야. 이 근거리 챔피언 상대로 얘네가 그냥 냅다 라인 밀고 포탑을 때린다는 거잖아. 이게 무슨 소리냐면 라이즈가 라인 컨트롤을 놓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상대로는 밀고 집 갈 수 있어야 되고 집 가더라도 손해 없이 테리스 때 집 가야 되고 이런 뭔가 디테일들이 있어요. 애초에 쟤네들은 라인을 밀려면 라이즈한테 EQ를 한 대씩 쳐맞아야 돼. 그거 싫으면 나한테 더 한 방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나한테 들어오잖아? 그럼 아군 원거리 미니언이랑 같이 패면 돼. 이걸 알고 있으면은 지기 쉽지 않은데? 쉬운 애들인데? 얘네들은. 그래서 철거 챔피언 상대법은 이거는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물어보는 순간 네. 그냥 좀 세게 말할게요. 좀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지만 수준이 낮아. 그래서 그냥 기본 수준을 높여야 돼요.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처받았다면 미안한데 자 다음 질문. 탑에서 로밍 탱챔 상대로 어떻게 가야 돼? 이것도 중요해요. 탑 로밍 챔프 상대법. 예를 들면 퀸, 쉰, 또 뭐 있냐? 럼블. 얘네들 기본적으로 다 뭐냐? 라이즈가 후반 가면 다 이겨요. 근데 초반에 밀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대가 먼저 움직이는 턴이 한 번은 나와. 무조건. 이때 선택해야 돼. 내가 그 턴을 이용해서 성장하고 상대 탑을 죽여넣을지 아니면 같이 만로밍 가주던지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일단 말로는 이렇지. 근데 인게임에선 다 달라요. 이게 일단 기본 그러니까 방법은 이거야. 근데 그걸 언제 써야 될지를 판단하는 게 실력이에요. 결국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 조합이 바텀만 지키면 이겨. 그냥 바텀이 심지어 이기고 있어.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나도 그냥 바텀 봐주면 돼요. 내가 성장을 아무리 하든 캐리가 안 되는 조합이야. 우리 바텀이 존나 잘 크고 있어. 얘만 지켜주면 돼. 그럴 때는 말러밍을 무조건 가져야 돼요. 내가 성장하든 말든 이 게임에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럴 때는. 근데 반대로 우리 바텀이 뭐 진이고 우리 서포터 뭐 질리언이야. 질리언. 그냥 대놓고 버스 타는 조합이잖아. 애쉬 심지어 유성 애쉬, 유성 바루스 뭐 이런 애들이야. 그럴 경우에는 그냥 쉔 가라 그래. 가고 내가 캐리할게. 이런 식으로. 그런 능동적인 좀 한 번 그걸 1초 만에 판단해야 돼요. 이거를 지금 내가 말한 이 모든 걸 상대가 쉔이 궁을 쓰자마자 퀸이 로밍을 선택해. 집 갔다가
바텀에 퀸이 보이자마자 라이즈가 1초 만에 계산을 끝내고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건 그냥 많이 하면서 늘릴 수밖에 없어. 대신 일단 기본 방법이 이거라는 것만 알고 있으세요. 그런 로밍형 챔프 상대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뭐. 많이 해봐야 돼. 자, 다음. 미드라이즈가 탑라이즈가 아니고 미드라이즈 할 때 사이드 돌 때 본대가 터져서 고민입니다. 그냥 이것도 똑같아요. 이거 그대로 대입하면 돼. 방금 말했던 거. 내가 지금 이 사이드를 가서 성장하는 게 이득일지, 지금 우리 졸라 잘 큰 본대, 지금 계속 막 우리 본대가 막 근질근질해. 계속 싸우고 싶어 해. 막 3이라에 노틸러스요. 우리 바텀 조합에. 심지어 우리 정글도 막 이니시 졸라 세. 뭐가 있을까? 세주아니, 뭐 50. 대놓고 들어가서 싸워버려. 유도해 막. 그런데 내가 사이드가 있다? 그건 트롤이야. 그러면 트롤이에요. 근데 우리 미드가 이즈리얼이고 우리 서포터가 뭐 유미야. 이즈 유미가 미드에 서 있어. 이거 뭐 미드 서 있어 줘봤자 뭐 뭐해. 그냥 내가 사이드에서 성장하는 게 낫지. 근데 또 달라. 미드에 이즈 유미가 있는데 우리 이즈리얼이 10킬 0데스야. 상대 정글이 뭐 50 뭐 세주안이야. 대놓고 지금 우리 미드를 노리고 있어. 우리 이즈리얼 노리고 있어. 그러면 붙어줘야지 또. 라인 버리고. 이게 뭔 소린지 알겠어요? 같은 경우에도 그 게임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그냥 인게임에 지금 이 기본 뭐라 해야 되지? 기본 지식? 기본 배경 지식은 이 정도는 알고 있되 인게임에서 판단력은 자기가 길러야 돼. 많이 하면서 판수로. 오케이? 내가 지금 이거 설명해줘봤자 이거 이 정보를 알고 있어도 자기가 이걸 지금 내가 로밍을 가져야지 이득인지 손해인지 결국 자기가 판단해야지. 내가 일일이 그런 거 다 알려줄 수는 없어. 다 달라 디테일이. 그 한 판 한 판. 자, 다음 질문. 지금 빅토르 상대하는 것보다 보니까 평타를 우겨 넣으시는데 혹시 후반 가서는 평타를 넣으시나요? 그 후반이 언제에 따라 달라요. 아까 그 빅토르 솔킬탄 판 언제지? 난 평타 한 대는 꼭 넣는 편이에요. 그냥 라이즈가 항상 딜 부족이 있어서 평타는 웬만해서 섞어줘요. 진짜 천천히 라이즈 평타 넣는 것만 보세요. 평타에 집중해. 평타에. 내가 딜교할 때 평타 어떻게 넣는지. E 평 W 평 EQ평? 계속 평타를 섞어주잖아. 지금 평타 3대 넣었거든요? 이거 120 정도 돼요, 데미지. 120 없었으면 방금 저거 못 잡았어. 그러니까 딜을 우겨 넣어줘야 돼요. 디테일인데 그 우겨 넣는 타이밍도 평, QW, Q평, EQ평. 이거는 근데 미드라이너 실력이라 솔직히 이거는 라이즈가 아니더라도 나는 다른 챔피언이라도 이렇게 할 거거든.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냥 기본 실력이에요, 이건. 내가 마스터 유저잖아. 마스터 유저의 기본 실력이야, 이 평타 섞는 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딴 챔피언을 해도 아마 이런 식으로 평타를 섞어 넣을 거야, 콤보에, 기본에. 그래서 이건 그냥 기본 실력입니다, 자기가. 근데 후반에서 평타를 우겨 넣느냐, 그게 질문이지. 잠깐만. 안 넣어, 안 넣어. 안 넣어요. 평타를 안 넣어. 평타 넣을 시간에 차라리 그 시간에 포지션 잡고 EQ 더 넣는 게 이득이야. 후반에는. 여기서 평타 넣고 있잖아? 그럼 챔피언이 고정되잖아요. 안 돼. 후반에 한타에선 그거면 안 돼. 포지션 잡는 게 더 중요해. 아, 내가 못보겠네. 나이스. 야, 진짜 나이스. 미쳤다. 이런 거는 그냥 근데 이건 그냥 기본 실력이야. 이거는 뭐 알려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가 판단해야 돼. 기본 실력이라서. 예를 들면 CS 먹는 법이야. CS 어떻게 잘 먹어요? 그냥 딸피에 평타 치면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실력이 들어가는 거지. 그런 차이인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늘리는 수밖에 없어. 자, 다음. 라이즈 1코어 구원 좋나요? 라이즈의 무한한 대검 좋나요? 이거는 너무 악질인데? AD 라이즈 좋나요? 너 10분 밴. 자, 다음. 로밍 상대로 사이드 밀긴 하는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로밍 챔프 샀는데 이것도 중요하죠. 상대가 트페야. 자, 아까 말했던 그 운영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내 말라이너가 트페야. 또는 키아나. 또는 뭐가 있을까? 르블랑. 좀 돌아다니는 애들. 라인 밀고 우리 미드 가가지고 우리 원딜 괴롭히는 놈들. 키아나, 르블랑, 트페. 뭐 이런 애들 상대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디테일이야. 아, 진짜 계속. 자, 트페를 가정으로 합시다. 내가 트페는 무조건 이겨요. 망해도 트페는 이겨. 그러면 어떻게 되냐? 라인을 내가 먼저 밀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정글이에요. 내가 트페를 이길 수 있어도 당장에 저 시야를 먹고 라인을 미냐에 따라 또 다르고, 우리 정글이 나한테 붙어줬느냐, 상대 정글이 모습을 한번 보였느냐, 어디서 탑에서든지 바텀에서든지, 그거에 따라 또 다 달라요. 생각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특패 상대는 일단 미는 게 진짜 기본 베이스예요. 일단 기본 베이스는 미는 게 좋아. 일단 밀어 넣는 게 좋은데 아까 말했다시피 똑같아요. 지금 당장에 뭔가 미드가 열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미드가 이즈리얼이 10킬 0데스로 지금 미드에 서 있어. 근데 노플에다가 정화도 없어. 노플이야. 너무 불안하잖아. 심지어 특패도 안 보여. 우리 이즈리얼 막 미드 라인 밖에 그 반 이상 넘어가 있어. 상대 포터 앞에서 막 큐 쏘고 있어. 근데 특패는 안 보이고 딱 봐도 시나리오가 보이잖아. 이런 것들이. 우리 이즈리얼 막 비전 앞으로 썼어. 막 플래시도 없는 놈이 정화도 안 들어놓고 그런 거 보면은 그냥 뒤에 붙어주는 게 좋아요. 그럴 때는 10킬인데. 오케이? 자, 다음 라인전 1대1 해주면서 강의도 해주시나요? 예전에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감전 라이즈 하라고 해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분이 디테일 놓친 게 있어요. 평타를 쉬더라고. 1렙 때 나랑 라이즈 미러전을 해드렸거든요. 그때 그분이랑. 아니 평타를 쉬더라고. 그러면 안 돼. 감전이랑 유성 라이즈는 평타를 CS가 내가 감전 라이즈랑 유성 라이즈 할 때 CS 졸라 많이 놓치잖아요. 나도 알아. 볼 때 불편할 정도로 놓치는데 그 이유가 평타를 쉬면 안 돼서 그래. 그 이유가 뭐냐면 스킬을 감전 라이즈랑 유성 라이즈는 무조건 챔피언한테 써야 돼요. 왜냐? 주도권을 잡는 그런 거에 원툴인 룬 특성이라 무조건 상대 챔피언한테 스킬을 쓰려면 평타로 CS를 다 먹어야 돼. 그러면서 라인은 또 밀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평타를 1초도 쉬면 안 돼. 계속 쳐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CS를 맨날 놓치는 거야. 계속 평타를 치면서 라인 밀어넣고 상대가 원거리 미연 칠 때 평더블 평 기습 공격 나만 때리고 상대 CS 먹을 때 그런 디테일이 없더라고. 감전 라이즈 하면서 그런 거 많이 알려드렸죠. 1대1 할 때 평타 쉬지 마라. 상대가 CS 먹을 때 딜교 조금씩 넣어라. 한 대더라도 더 쳐라. 그런 식으로. 그치. 난 CS 하나 버리고 그냥 상대 때려. 무조건이야. 난 고르라고 하면은 대포 먹기 vs 아니 대포는 좀 예외. 근거리 미니언 놓치는 상황이야. W가 남아있어. 이 W를 상대 근거리한테 쓸래 상대 챔피언한테 쓸래 하면 나 무조건 상대 챔피언. 그 정도야. 대포는 예외. 대포는 대포 먹어야지. 대포는 못 참지. 옛날 영상에 그거는 아니, 내가 진짜 웃긴 게 롤 유튜버고 게임 유튜버인데 제일 조회수 높은 게 겨울왕국 영상인 게 좀 그래. 내 유튜브 제일 1 목표가 그거예요. 그거 조회수 넘기기 게임 영상으로. 근데 쉽지 않더라. 매드무비 만들어도 조회수가 그걸 못 넘겨. 그때 왜 만들었냐면 그냥 진짜 삘이 꽂혔어요. 그때 딱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래 11월 달이야. 11월인가 12월 달이었나? 그때 딱 겨울왕국이 개봉했어. 하자마자 봤어요. 근데 딱 보고 나오는데 그거가 너무 듣고 싶은 거야. 근데 유튜브에 쳐도 안 나와. 근데 뭔가 그 스파이더맨 그 알죠? 찌리릿 그 발동됐어. 유튜브 찌리릿 그 있어요. 그 유튜버들이 각이다 하는 그게 아니 너무 듣고 싶은데 없는 거야. 그래서 바로 만들었죠. 그랬더니 터졌어 영상이. 다들 원했나 봐. 사람들이 생각한 게 다 똑같았나 봐. 그때 나오자마자 다들 그거 검색했나 봐. 그래서 알고리즘 잘 탔었죠 그때 당시에. 그 유튜브 찌리릿이 있어요. 아무튼 그때 그게 발동해서 영상 만들었던 거야. 근데 뭐 잘 터졌고 그거 덕분에 저 아무 기반 없었잖아요. 제가 뭐 프로게이머 출신도 아니고 뭐 유명하지도 않고. 근데 그거로 터져서 유튜브 알고리즘이 잘 활성화 됐었어요. 시즌 몇 때부터 롤 하셨나요? 위즐링 계정 보면 알 수 있죠? 위즐링 계정 보면은 시즌 5 때부터 했네요. 이때 네 여기 다 역사가 담겨 있죠. 쓰레쉬를 나 이때 서폿 유저였어. 내가 그래서 서포터 할 때마다 닫지 안 하고 자신 있게 하는 이유가 그거야. 나 서폿 유저라서. 기본적으로 이때 많이 봤던 게 너무 서포터가 재밌었어. 왜냐면 메라님 예측 그랩 매드무비 맨날 그 뜬뜨등뜬 그 뭐지? 그 무슨 노래 있거든요. 매드무비 부금? 그 사무라이였나? 뭐 아무튼 있어. 뭐 헬캣이었나? 이거야. 이거 맞나? 이 노래 들으면서 이제 PC방 가가지고 딱 이 노래 크게 틀어놓고 바로 불츠픽 바로 그냥 인베 가가지고 플래시 풀예측 그 성공하면 그냥 그날 하루 종일 예측만 함. 진짜로 이짓거리 하면서 했었죠. 그때 메라님 매듭을 보고 서포터에 빠져가지고 메라님 방송이래. 그때 메라님이 현역이었으니까 CJ 맞아. CJ 경기 특히 나 바드 하는 걸 너무 보고 싶었어. 그분의 바드 디테일을 보고 싶었거든. 그래서 메라님 바드 하는 거 꼭 챙겨보고 쓰레쉬랑 불츠 나오면 그냥 환호성 지르고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서포터에 시작을 하고 서포터 하다 보니까 재밌어. 좀 더 잘하고 싶어. 그래서 방송을 봤던 게 쓰레쉬 장인 누구였더라?
데스티니님 방송 봐가지고 디테일 배우고 시야 어떻게 먹는지 보고 라인전 디테일 배우고 1렙 때 2렙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바텀은 2렙 때 중요하고 3렙 때 중요하고 그리고 와드는 언제 어느 타이밍에 어디에 박아야 되는지 이거 다 배웠어요 그때. 너무 재밌었어 그런 거 하나하나가. 위즐링의 닉네임의 기원? 이거는 모르겠어. 너무 오래돼서 나도 까먹었어. 근데 이 기원을 보면은 초등학교 때는 안 썼고 어느 생부터가 썼거든요. 모든 게임에서 위즐링 쳐보시면 다 나올 텐데 중학교 때부터 어느 생부터 위즐링을 통일했던 것 같아. 왠진 몰라. 기억은 안 나. 그러니까 옛날에 초딩 때 나 로스트 사가라는 게임을 했었어요. 초딩용 게임. 그때 닉네임이 뭐였냐면 백기사구 히로야. 그때 닉네임이 백기사구 히로. 그냥 딱 초딩 닉네임이죠. 딱 백기사 쳤는데 닉네임 중복 때문에 뒤에다가 생년월일 썼는 거. 그냥 딱 초딩식 닉네임 짓는 거. 근데 그때 당시에 백기사가 너무 멋있었어. 근데 백기사라는 닉네임을 하고 싶은데 중복이래. 그래서 했는데 초딩 때는 그러니까 로스트 사갈 때는 백기사 915라는 닉네임 썼는데 중학교 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게임 뭐 모바일 게임 할 때도 닉네임 쓰라고 하면은 다 그거 썼던 것 같아요 위즐링.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를 정하고 저는 그것만 해요 보통. 보면은 모션 바뀌는 거는 해적 라이즈밖에 없고 그나마 좀 스킨값 한다 싶은 애들은 얘랑 얘 이 정도예요. 나머지 제사장 라이즈 그냥 겉모습만 바뀌어. 말 그대로 그냥 옷만 갈아입었어. 옷 갈아입기 게임이야. 얘도 똑같아요. 옷만 갈아입고 얘도 옷만 갈아입고 얘도 옷만 갈아입고 얘도 옷만 갈아입고. 그래서 얘네들은 돈 쓰기가 좀 아쉬워요. 나머지 얘는 스킬도 바뀌고 효과 임팩트도 바뀌고 소리도 바뀌어. 얘는 살만해요. 돈값해요. 얘도 똑같아. 얘도 얘도 옷만 바뀌어. 얘는 옷만 바뀌는데 그 옷만 바뀌는 게 커요. 아예 색깔이 바뀌는 거라. 스킬 색깔도 바뀌어요. 빨간색으로. 그래서 살 사람은 사. 근데 난 안 사. 이 색깔 싫어서. 반대로 얘도 똑같아요. 얘도 색깔만 바뀌어. 근데 그게 다해. 이 색깔이 예뻐서. 자, 챔피언십. 제가 제일 애용한 스킨. 이 모든 스킬 중에서 진짜 딱 센스 있어. 그 알잘 딱깔생? 그거의 표본이야. 과하지도 않아. SKT 라이즈? 존나 가해. 야, 한 일주일 쓰잖아? 질려요. 귀환할 때마다 시끄러워. 막 환호 소리 들리는데 귀환할 때마다 이것 때문에 일부러 딴 화면 봐. 귀환할 때 라이즈 안 보고 딴 데 더 봐. 바텀 보거나 탑 보거나 그래. 그 정도로 시끄러워. 다음 모래 사막 소자. 얘도 모래 소리 졸라 시끄러워. 이거 진짜 거슬려요. 많이 쓰면 일주일만 쓰면 그냥 질려. 아르카나 라이즈. 얘는 안 질리는데 조금 아쉬운 게 크로마 따라서 흰색이면 스킬 임팩트도 흰색으로 바뀌면 예쁜데 크로마는 흰색이 제일 예쁜데 색깔은 빨간색이야. 스킬 색깔은. 그래서 좀 아쉬워. 약간 차라리 이게 초월급으로 나와가지고 스킬 크로마에 따라서 스킬 색깔이 바뀌었으면 참 잘 썼을 텐데 좀 아쉽고. 근데 얘는 돈값해요. 얘랑 얘를 저는 많이 추천해요. 얘는 그냥 강추. 제일 예쁘고 과하지도 않고 바뀔 거 바뀌면서 스킬 소리도 진짜 트로피 너무 깔끔하고. 아무튼 여기까지.